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주식은 연일 최고점을 갱신했지만 코인은 계속 하락했던 이유와 또 뒷부분에선 코인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정말 재밌었는데 코인은 전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사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연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때문이다. 연준 정책 때문이었으면 주식 올라갈 때 코인 같이 올라갔어야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채굴자들의 매도입니다. 채굴자가 왜 매도를 했을까 생각하시면 당연히 반감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넣고도 생산량, 매출량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겠죠. 그래서 6월 12일자, 좀 옛날 기사긴 하지만 채굴자가 1200개의 비트코인을 장외에서 팔고 있더라. 요건 마라톤 디지털의 얘기고요. 또 다른 채굴자는 바이낸스에 보내서 팔고 있고 힘든 이제 비용을 충당해야 되니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게다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수많은 채굴 기업들이 지금 M&A를 성사시키고 있는데요. 작을수록 작은 채굴 기업일수록 힘들고 흔들흔들하니까 큰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인수합병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아래로 좀 하방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겠지만 이 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반감기가 도래했는데 작은 기업을 먹는다는 건 결국 두 배, 세 배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채굴기 숫자를 늘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드디어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항복 선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쉽게 말하면 채굴 파워, 채굴력이 드디어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꺾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까만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보라색 같은 게 해시레이트, 트루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채굴 파워가 계속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자, 24년 5월에 들어서 드디어 채굴기를 꺼버렸다는 겁니다. 왜 껐을까요? 이 비용이 너무 커서 이거 돌려봤자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하고 채굴기 이제 전원을 꺼버렸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대기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락 이유는 일부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때문이다. 뭐 우리만 하더라도요.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갖고 있었겠지만 한 코인 뭐 특정 코인만 크게 올랐을 때 우리 소고기 좀 사 먹읍시다. 뭐 그래도 고민되면 3분의 1 팝시다. 이런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보유자들도 소고기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0X 리서치 설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어떤 특정 수준에서 예를 들면 이 7만 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일 때는 뭐 최근 이벤트나 내러티브나 펀더멘탈과는 관련성이 없다. 코인이 뭔가 펀더멘탈이나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특정 가격에서 떨어지는 건 그냥 대형 매도 세력이 그 수준 정도면 팔만한데 과대평가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21년도 11월이 역사적인 전 고점이었잖아요. 이 7만 달러 근처만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장기 보유자들이 현금할 의사가 있는 할 만한 가격이더라. 쉽게 말하면 소고기 사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18년 이후에 활동이 없던 지갑들 18년 이후면 나름 장기 투자자겠죠. 이 친구들이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겼다. 뭐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뭐 바이낸스 보냈으면 결국 매도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지갑들은 4천 달러 이하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 7만 달러에 파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하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 역시 주기영 대표 쪽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활동이 없던 비트코인 수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뭐 1년에서 2년을 조금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이들은 그 지갑을 토대로 비트코인 숫자가 지갑에서 감소했다. 결국 팔아 해치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 1년에서 2년 활동 없던 주소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들, 이제 3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들이 역시 사고는 있지만 이를 상쇄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차, 2년 차들이 좀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이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저도 이때 샀으면 4,000달러에 샀으면 뭐 이 정도에도 소고기 바꿔 먹고 이럴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번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유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나타난 결과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채굴자들이 팔고 있고 장기 보유 매도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정말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하이에나들이 계속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 6월 12일자 기사였네요. 자,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비트코인이 고점 때마다 바이낸스에서 매도벽을 치더라. 비트코인이요, 우리 3월 12일자 비트코인 1억 500만 원 찍었을 그때입니다. 이때 입문자들은 뭐 행운하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3월 이후로 지금까지 7만 달러에 무려 13번이나 근접하거나 돌파했었다. 그러니까 7만 달러 오기만 하면 훅 떨어지고 오기만 하면 훅 떨어지고 그 이유가 이때 올 때마다 고점 테스트하러 올 때마다 바이낸스에서 어떤 세력이 매도벽을 확 쳐서 이제 매도를 쳐버리거나 위화감을 줘서 어 이제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이 매도벽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좀 밝혀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다시 소개를 연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역시 6월 12일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코인 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요, 비트코인을 현물 ETF로 통해 매수를 합니다. 현물은 사고 이제 CME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 상품, 곧 미래의 가격은 공매도하는 전략, 캐시 앤 캐리 전략을 쓴다는 거죠. 마치 뭐 예전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듯이 현물 비트코인은 사고 미래 선물은 팔면서 이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요. 1%에서 뭐 많으면 2% 정도를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물 ETF 사봤자 이렇게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올라갈 수가 없겠죠. 무려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규모가 9,700만 달러였었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물 ETF의 유입세를 지금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던 매크로 분석가죠. 라울 팔은 사실 이런 세부적인 거, 뭐 지역적인 거 이런 분석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6월 12일자로 해서 자, 라울팔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거의 헤지 펀드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넣어서 비트코인 ETF를 샀다. 이런 차익 거래자라는 뜻인데요. 자, 현물 ETF의 1위에서 80위까지 보유자들의 대부분은 헤지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친구들이 엄청난 ETF를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려 102억 달러 상당의 ETF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유입된 154억 달러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3분의 1을요, 이런 하이에나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헤지 펀드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헤지 펀드들은 가격 방향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냥 조금 먹고 빠지고 뭐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라울팔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비트코인만의 고유의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지는데요. 알트코인은요, 원래 매 4년마다 인내의 과정, 훈련을 통해 소수의 훈련자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 사이클로 볼 때 맨 뒤에 마지막 짧으면 2주, 정말 길면 3주에서 한 달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때 물리면 답이 없더라. 사람들 우리는 이때 팔아야 되는데 이때 사서 다시 4년을 기다리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 코스형 머스터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분인데 알트코인이 지금 3년 넘게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느냐? 알트코인 우리 뭐 한 방을 노리시겠지만 3년 내내 그렇게 재미없었을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업비트에 가면 BTC 마켓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모는 비트코인, 그리고 분자는 이제 전체 알트코인 시총에서 이더리움 빼고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를 뺐다. 결국은 분자는 순수 이더리움조차도 빼버렸어요.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분자고요. 분모가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정말 포물선 상승을 그리는 21년도가 되면 비트코인보다 분모보다 분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비트코인은 뭐 3년 내내 주목받다가 마지막에는 알트코인이 그 하이라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21년도 이제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알트코인은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알트코인 시총인데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맞고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비록 뭐 이제 솔라나다, 뭐 톤코인이다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이 정말 수천 개 중에 몇 개 손가락으로 꼽는 걸 제외하면 이렇게 비트코인에 비해서 떨어지고 힘든 게 정상이다. 이게 코인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거스르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건데요. 자, 이 역시 뭐 머스터 씨가 얘기를 해주는 분석인데 시총인데 비트코인을 뺐던 시총을 보시면 역시나 4년마다 정확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16년 반감기 즈음에도 결국은 횡보를 하다가 크게 오르고 20년도 역시 반감기를 즈음으로 횡보를 하다가 크게 오르고 뭐 같은 뭐 레파토리입니다. 2024년 역시 반감기 뭐 지금 재미없다 힘들다 뭐 죽겠다 알트코인은 없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정말 4년마다 반복이 되더라.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한눈에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 4년이 좀 깁니까?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끝났다, 뭐 알트 시즌은 없다, 이번엔 다르다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가 뭐와 동의어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인간은 탐욕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인간이 탐욕이 없나요? 특히 한국인의 알트코인 사랑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월가는요, 이 인간의 탐욕을 이용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힘들 때 결국 크게 한번 마지막에 올리면서 그 2주에서 4주 기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마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4년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믿겨지질 않는 겁니다. 지금 너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지더라. 자, 이제 앞에 한 세 가지 정도 뭐 하락했던 이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거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이번부터는 정말 중요하다. 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왜 코인 투자자를요? 저는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리올림픽 2024년 곧 개막을 합니다. 정확히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10,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2주 조금 넘는 기간 이제 경쟁을 할 텐데요. 자, 이 기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트코인의 환희 기간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알트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한 달에 이번 달로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퇴사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은퇴 자금 마련할 것 같아. 이런 환희의 기간 얼마나 있었나요? 보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아봤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알트는 환희를 맛봅니다. 1년으로 치면 며칠 정도 될까요? 역시 많이 쳐줘봤자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환희의 기간. 자, 그러면 우린 4년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에 4년 정도 되면 알트의 환희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짧으면 뭐 예전에 뭐 리플 차트다 무슨 차트다 다 소개해 드리면서 4년의 사이클 마지막에 2주에서 3주다. 정말 긴 것만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한 달 정도가 정말 짜릿한 기간이더라. 뭐와 일치합니까? 4년마다 오는 올림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이 올림픽 선수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이 4년 동안요. 이 올림픽 하나 보고 뭐 비인기 종목도 정말 많잖아요. 뭐 전국체전 다 뭐 정말 쓸어버리면서 뭐 한국을 제패한 분들이 지금 토할 정도로 훈련을 해서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나갔는데 메달은 몇 명 주나요? 금은 동 줍니다. 그마저도 금이 이제 하이라이트 독식을 할 거고요. 기사에는 금메달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3명만 세계에서 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뭐 해야 되나요? 4년 후를 기약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훈련했는데,
4년 후를 기약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과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21년 때 들어오셨던 분들, 심지어 17년도에 리플에 물렸던 분들, 다시 4년을 기다리라고 정말 절망적일 겁니다. 올림픽 선수도 이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나는 소액이니까 알트코인 뭐 올인해도 괜찮아. 뭐 500만 원인데 뭐 어때? 나 훈련 필요 없어. 나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영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아까 보셨던 그 헤지 펀드들, 뭐 블랙락이다, JP모건이다, 시타델이다 이런 데랑 지금 경기를 같이 뛰고 있어요. 마치 업비트 우리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뭐 이걸 잘 모르시지만 우린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면 뭐 평범한 직장인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헤지 펀드들과 지금 같이 그들이 팔면 뭐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같은 경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박상기의 난도 있었고 SEC 태국에도 SEC가 있거든요. 거기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줄 때 개인들에게 먼저 오픈을 하지 않아요. 기관들이나 부자들에게 오픈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개미들이 다 잃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상기의 난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겠다. 근데 하물며 우리 베테랑 뭐 10년 된 분들, 이런 분들, 장기 투자자들조차도 매달 실수하면서 매번 깨집니다. 그러면서도 5시간, 6시간씩 코인 공부만 합니다. 매크로 공부도 하지만 코인 공부만 5시간, 6시간 저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트 투자자들 나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판다는 거는요, 누군가 지금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누군가가 어떻게 샀을까를 공부하는 게 훈련이자 공부입니다. 지금 아마 뭐 많이 쳐줘봤자 1% 정도 지금 수준에서 또 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샀지? 이거를 공부하는 게 투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자, 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유명하잖아요. 6월 14일자 비트코인 800만 달러 돼도 나 살 거다. 이거 무려 11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방향을 잘 맞춰서 저점 매수했었고 고점 매도해서 유명해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이분 수년간 조롱받으면서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 수년간 조롱받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뭐 청산되면 어쩌려 그래? 뭐 나라 돈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쩔 거야? 뭐 집안 돈을 가지고 가장이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런 거 수년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락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현금이 어디선가 솟아나고요. 어디선가 고점에 팔 수 있는 거. 이거를 공부하는 게 투자예요. 단기간에 뭐 올라가요, 내려가를 맞추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6월 15일 10억 USDT 신규 발행. 이걸로 뭐 했을까요? 당연히 살려고 발행을 했겠죠. 6월 15일 USDC 코인베이스에 넣어서 분명 어떤 분들은 샀을 겁니다. 2.5 USDC 샀을 거고 USDC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샀을 거고 3억 USDC 신규 발행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죠? 자, 4년 사이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4년 동안. 그리고 내 시행착오입니다. 남이 이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졌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틀려야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바뀝니다. 내 행동이 변화되겠죠. 뭐 어딘가에 뭐 보험사에 넣어두든 적금에 놔두든 뭔가를 팔든 행동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점에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이 되더라. 이게 공부이자 4년간 해야 되는 훈련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조지 소로스가 했던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투자가 재밌으면 그리고 having fun 하고 있으면 너 아마 돈 거의 못 벌 것이다. 좋은 투자는 엄청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4년 올림픽 준비하는 뭐 운동선수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 운동선수만 하더라도 연습량을 늘릴까, 줄일까, 수면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될까? 저는 최경주 선수 기억에 남는데요. 경기 전날 몇 시간을 자는 게 내 컨디션이 제일 좋을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9시간, 10시간 뭐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시간 자는 게 가장 컨디션 좋았다고.
이런 노력을 운동선수들은 합니다. 식단 조절해야 될까? 수영법 바꿔봐야 될까? 자,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아직도 훈련이 뭔지 모르시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걸 맞추는 거라고 이거 정말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맞추는 게 공부다. 이게 공부인가요? 이거 완전 잘못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코인 투자에서 훈련이란 첫째, 한국에서는 알트코인 개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국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 유력 매체들, 정치인들의 기사, 유튜브, 트윗 등을 통해 업계 상황을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둘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경우는 그럼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유튜버들을 몇 명을 선별하는 수고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배워가시길 바라고. 자, 셋째, 어, 기본인데요.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 하워드 막스 이런 투자 대가들의 책을 통해서 투자 기본기를 쌓아가는 거. 이게 코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때문이야. 너 왜 방향 못 맞춰? 이게 아니라요. 내 판단으로 인한 실수들, 즉 공포에 매도하고 탐욕에 매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악조건에서 다들 돈 없다고 타령할 때 더 살 수 있고 환희에는 외롭지만 기계처럼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